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장어집에서 황운하 청장과 특감 반원들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울산 서찰을 찾았다는 보도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는데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안타까운 소식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검찰은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법 등도 자동 부의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가 언제든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밤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며 한국당에 최후 통첩을 날렸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선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오늘 해설을 맡은 윤영걸 의원입니다. 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두 사람은 2017년 9월과 201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때 두 사람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나 첩보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 모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두 사람이 특감 반원들과 함께 장어집에서 만났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근희의 프레스톡,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의 만남입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감찰을 한 것이냐, 비위 첩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를 하고 그것이 거꾸로 다시 황운하 청장 손으로 넘어와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냐,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이 선거에서 떨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냐,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세간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2017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시장과 당시 울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이 장어집에서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보도 내용을 보면은. 자, 그 부분은 팩트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실 무근인 겁니까? 우선은 장어집에서 만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장어집이 아니면 그럼 딴 집에서 만난 건가요? 네, 그러니까 2017년 9월과 12월에 만났다라는 자체는 두 사람 모두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긴 만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장어집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어집에서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특감반원들이 같이 만났다 이런 의혹들이 나왔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그런 식의 만남 자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2017년 9월과 12월에 지금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을 하니까 이 당시에 두 사람이 함께 만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2017년 9월에 한번 만나고 12월에 한번 만났는데 당시 이 청와대에서 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가 내려온 것도 2017년 12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뭔가 이 자리에서 뭐 의혹, 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니냐. 특히나 이 청와대에서 첩보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차례의 만남에서 뭔가 두 사람이 특감반원들과 만난다든가 혹은 다른 인사들과 함께 선거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에 대해 논의를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 보도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은 그런 바 없다. 전혀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여권의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자와 당시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청장 간에 그리고 청와대 특검 반원까지 같이 합쳐서 만났다. 그래서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책략을 썼다. 이게 이제 그 보도 내용의 근거긴 합니다만 전혀 사실 무근이다, 당사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입장을 내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상의 첫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난 것 자체는 맞지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한 송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는 몇 번 만나셨어요? 두 번요. 첫 만남에서는 둘이서 만난 것이 기억나는데 한 사람이 배석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잘 안 나요. 저는 누구를 데리고 갔던 것 같지 않고요. 그게 기억이 없습니다. 데리고 혼자 간 걸로 기억하고 황운하 청장과 누가 한 사람이 왔다가 식사 시간에 같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9달이나 남은 그 상황에서 네. 무슨 선거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낸다는 것인지 제 어떤 살아온 내력으로 보나 이건 전혀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내사는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없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온 행정관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이 의혹이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송 시장의 어떤 캠프에서 일했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도 이 자리에 함께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선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류 씨는 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뭐 선거나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송철호 시장 또 황운하 청장 또 그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유모 씨 송철호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모두 그런 얘기들은 없었고 그런 모임이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확인된 사실은 2017년에 9월과 12월에 두 번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요. 송 시장도 인정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 송 시장이 먼저 황 청장에게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당의 후보자, 이제 현직 시장이 아니죠. 이 후보자가 청장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것 자체가 그럼 적절한 것이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 지역 유지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 당시 경위나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직접 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 만남 당시에 본인이 이제 밥값을 내려고 했는데 이 먼저 계산을 했더라라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삼계탕 집에 가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예. 해서 당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경위를 설명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보시다시피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굳이 본인이 생각나는 대화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 황 청장이 검경 수사권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얘기를 했고 당시 자신은 변호사 관점에서 답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하면서 예. 이 경찰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았는지 이제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화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장, 울산 지역 경찰청장 입장, 특히 황운하 청장처럼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큰 관심이 있고 그걸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당 후보, 여당 후보 모두 가리지 않고 만나서 자신들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글쎄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대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송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송 시장이 이제 1980년대에 민주화 예. 운동 하던 당시에 당시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예. 수많은 노동자들을 변론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서로 이제 업무적으로 협업을 하고서 예. 인간적인 관계를 나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 노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 대하듯이 했고 또 문 대통령도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기도 했다 이렇게 뭐 과거 인연을 밝히게 예. 됐습니다. 윤 의원님, 예. 이 내용들이요, 지금 송 시장과 문 대통령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 이렇게 보면, 갖다가 이렇게 꽤 맞추면은 좀 그럴듯한 그림은 그려져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꽤 맞춘 그런 퍼즐 조각에 불과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수사를 더 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밝혀질 사안이죠. 예. 이렇게 사안인데 지금 송 시장이 소설 같은 얘기다. 예. 그랬는데 소설처럼 이렇게 얘기가 딱딱 지금 맞아 돌아가요. 예? 송 시장이 8번 떨어졌잖아요, 울산에서. 예. 8번 떨어졌는데 울산시장을 꼭 되고 싶었던 게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원은 울산시장 되는 거라고 송 시장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또 인연이 많잖아요. 인연이 예.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여러 가지 좀 의심하기 좋은 정황이 아니냐 이렇게 예. 싶고 송 시장이 그때는 뭐 지방선거 나간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는 다 소문이 났었거든요. 소문이 났었는데 지방시장 나가는 후보자가 또 울산 경찰청장으로 내려온 황운하 청장하고 만났고 또 그 자리에 또 울산 경찰청에
한 사람이 배석했다. 송 시장은 기억에 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왔다 갔다 했는데 잘 안 난다는 하지만 만약에 경찰서 그 과장까지 배석을 했다면은 여러 가지 좀 의심을 살 만한 여지는 충분한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의심만 갖고는 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예. 수사에 의해서 더 좀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뭔가 이 연기는 나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그게 불이 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좀 그렇죠. 조심스럽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황운하 총장은 왜 이 사건을 1년 6개월 동안 묵혀뒀다가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이 그걸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켜서 이 수사를 하는가? 뭐 본인을 위한 표적 수사다라고 하는데 세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유호정 기자? 네, 뭐 이 관련해가지고 뭐 황운하 뭐 수사 관련해서 계속 의혹들이 이제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여권과 야권의 입장이 다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도 뭐 계속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이제 분명한 점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도 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황운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본인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면직 처리가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 지금 절차상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자신에 대한 이런 보복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같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선 뭐 검찰의 입장은 그동안의 절차대로 진행을 했지만 이전에 뭔가 수사 자료를 요청하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던 거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꼭 사실과 또 진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유호정 기자,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 오늘 동부지검에서 이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관련된 회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일단 지난 1일부터 새 법무부 훈령이 시행되고 있죠. 이 예. 규정에 따르면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예. 다만 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이제 일부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제 이 회의가 있었는데 이 공개를 할지 말지 이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일부 공개로 결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공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이런 심의 내용은 전혀 비공개가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안개 속인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공개가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검찰이 아닌 전문 공보관이 이 수사 내용을 이제 넘겨받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하고 언론은 그 자료를 통해서만 이 수사 상황을 예.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 또는 뭐 피해 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등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사실 공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됐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요 나름대로 의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은 굉장히 좀 조국 전 장관 문제와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좀 일부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